자, 지금부터 하는 게 극한의 도입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배웠어. 수열 AN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원소 나열을 한번 써볼까? A1, A2, A3, A4 점점점 해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나열을 하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나열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너희는 알잖아. 이게 AN이 끝은 아니거든 사실. AN 다음 번째 항은 뭔데? A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다음 번째 항이니까. 야, 그럼 AN 플러스 1 다음 수는 뭔데? A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니? 이게 보니까 내가 계속 가다 보면 뭐 A, EN도 나오겠고 뭐 가다 보면 그지? 이게 끝이 없단 말이지 얘들아. 말 그대로 끝이 없어. 우리가 사실상 말하진 않았지만 수열에서는 딱 유한하게 그냥 한 여기 정도까지 보는 거니까 야 n번째가 뭔데? 해서 유한번째를 물어봐. 너희한테 100번째가 뭔데? 첫 번째가 뭐 1000번째가 뭔데? 이런 걸 물어봐. 아무리 숫자가 커도 유한이란 말이야. 근데 궁금한 거야.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러니까 예시의 AN을 우리가 잘 아는 등차 수열 같은 걸로 홀수 수열 한번 들어보는 거. 원소 나열 한번 해볼까? 그러면 AN은 1, 3, 5, 7, 9 이렇게 나가거든. 원래는 너희한테는 야 30번째 항이 몇인데 100번째 항이 몇인데 이런 것만 물어봤잖아.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예측해봐라. 그 예측을 뭘로 해봐라? 너희가 직관으로 해봐라.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1, 3, 5, 7, 9, 11 계속 숫자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엄청나게 계속 항이 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냥 끝없이 커지게 되는 거 맞아? 끝이 없다는 게 중요해. 계속 커지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계속 커지게 되는 거. 그래서 너희가 계속 나열하다 보면 홀수가 나열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엄청나게 큰 홀수 같은 거 나오겠지. 이렇게 개 큰 홀수 막 이런 거. 몇 번장인지 몰라. 몇 자리 수야 이게 그지? 맞아. 홀수인 거 확실하잖아. 1로 끝났으니까. 막 또 나열하다가 너희가 뭐 한 10에 한 100승 더하기 1 이것도 홀수 아니니 얘들아. 이것도 홀수?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얘들아 끝없이 커지더라. 끝없이 커져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기호로 무한대라고 씁니다. 얘들아 알겠니? 무한대. 자 얘들아 무한대는 너희가 숫자 8자이지 8자. 근데 이건 알잖아. 인피니트인가? 인피니티야 트야 걔네. 인피니트야? 티야? 아무튼 걔네 인피니티? 아무튼 걔네들이 데뷔했잖아 그치? 그래서 인피니티 애들이 쓰는 기호가 이 무한대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 얘들아 원래 정의는 이거야. 무한대의 정의는 끝없이 커져가는 상태. 어떤 수를 지칭하는 거 아니야. 졸라 큰 수.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어떤 되게 큰 수다. 너무나 큰 수다. 이렇게 고정된 수. 이렇게 보진 않아. 한없이 커져가는 그 상태를 이제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도 얘들아 어느 정도 무방해. 그냥 졸라 큰 수. 개 큰 수. 그냥 얘가 짱이야. 무한대가 그냥 짱인 거야. 니네 이 무한대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봐봐. 용건이가 나중에 맘 잡고 공부해서 성공을 했어. 돈 많이 벌고 싶다며. 페라리를 사러 갔어. 페라리. 페라리 알아? 페라리? 집이야. 가격이 집이야. 아파트가 굴러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4억 정도 하나? 4억? 맞아. 우리 입장에서 나는 솔직히 아니긴 한데 너희 입장에서 얘들아 4억 무한대잖아. 4억 벌어와봐. 알바해서. 시급 8,000원 계산해봐. 몇 시간 일해야 돼? 평생 일해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해서도 많이 벌어야 돼. 최저시급을 벌면 안 돼. 아저씨 돈 벌어봐서 알 거 아니야.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야. 얘들아 봐봐. 4억이라는 자동차를 사러 이제 용건이가 딱 갔는데 결제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자판기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은 거야. 한 300원짜리. 그래서 동전이 좀 없어. 4억 딱 갖고 하는. 그래서 거기 점원 딜러한테 이렇게 저기 좀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저기 300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4억짜리 사면서 300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500원짜리라고 아까 고급 커피 저기 5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깎아줄까? 딜러가
너희가 페라리 딜러가 돼봐. 고객이 왔어. 4억짜리 차를 사주시겠대. 맞아, 얘들아. 용건 사장님이 오셨어. 근데 500원만 깎아달래. 좀 모양이 빠지는 건 있지만 이해돼, 얘들아? 자, 깎아줘 안 깎아줘? 당연히 깎아주겠지. 안 깎아주면 안 사. 용건 안 살 거잖아. 상이 기분 상해서 딴 데 가서 사지. 맞아, 얘들아. 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씀을, 저희가 커피 머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거나, 아니면 제가 스타벅스 가서 뭐 드시나 해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로 커피 하나 이게 사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 5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500원을 무시하려는 발언은 아니지만 상당히 현저하게 거의 0에 가깝지. 이해돼? 4억이라는 숫자에서 500원 정도는 거의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더라. 직관이기 때문에. 이 말 동의해, 얘들아? 4억 앞에 500원은 별거 없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동대문이라는 곳에 눈을 떴어. 너희가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그때 패션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 옷에. 맨날 아침에 머리 감고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 떡지면 다시 감고, 막 학교 지각해도 계속 다시 뭐 해가지고 막 진짜 얘들아,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나도 상상이 안 되는데 나 진짜 그때는 내가 엄청 그 질풍노도의식의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거 칙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 그거 제 일주일에 한 통씩 쓰고 막 그랬단 말이야. 무스 같은 거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미장원 가서 뭐 발라드려, 아니요. 그냥 어떻게 잘라드려, 그냥 잘 잘라주세요. 제가 뭐라 하나 그래서 자꾸 물어봐.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머리 잘랐다고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거밖에 없다면 아예 관심이 없어, 얘들아. 나의 관심은 니네 성적이야, 이 돼지들아. 알겠냐? 그래서 그냥 그런데 무슨 근데 이제 동대문 갈 때 이런 얘기 들어. 처음에 형들한테 동대문 가서 처음에 부르는 대로 사면 바보다. 옛날에 두타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정말 시장통이야, 얘들아. 그래서 막 해서 뭐 사는 거야. 막 아줌마 일로 와봐. 막 삐끼들 있고, 막 삐끼들 무서우니까 막 남자들 한 8명 아저씨 같은 거 데리고 막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막 지하를 끌고 가고 막 그런다 소문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강매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다 둘러싸고 야, 안 사냐? 막 이러기도 한대, 얘들아. 뭐 남대문도 막 그러고 동대문도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갔어. 내가 첫 번째로 사는 게 뭐냐 하면은 벨트야. 내 생애 첫 번째로 동대문에 가서 산 게 초록색 벨트인데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찍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벨트가 그때 졸라 유행인데 그 벨트를 좀 이렇게 길게 매서 이렇게 또 알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때 유행이었어, 얘들아. 살짝 힙합 스타일의 바지에. 알겠니? 그때 힙합 바지가 되게 니네 이렇게 좀 끌리게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벨트를 샀는데 그 벨트가 얘들아 2,000원이었어. 그 벨트가. 나도 이제 어렸으니까 중2 때 다 갔는데 이제 형사한테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2,000원짜리 벨트를 사는데 내가 거기서 1,000원을 빼달라고 했단 말이야. 너무 비싸서 1,000원만 빼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0원을 깎아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나 그냥 나도 어리니까 1,000원만 빼주세요. 뭐 또 형이 왔어. 조금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형이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럼 졸라 개빡친 거야. 졸라 무섭게 중2 때. 씨발 뭐라 그랬냐, 뭐 그러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2,000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화날 만해. 50% 깎아달라 그런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1,000원이라는 돈이 500원보다 클지 모르겠으나 클지 작을지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2,000원에 대해서 1,000원이면 어떠니?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 거 맞아. 어마어마한 어떤 비율을 이야기하게 된 거 맞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들아, 이 무한대라는 이 개념, 편의상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정말 그냥 어마어마하게 얘들아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맞아, 얘들아. 니네 뭐 빌 게이츠 알아? 빌 게이츠 그 아저씨가 얘들아, 내가 딱 고2 때 맞니? 그 아저씨 재산이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 180조가 있었어. 180조. 쌍. 180조가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재산이면 만약에 뭐 LG에서 뭘 샀는데 만약에 컴플레인 했는데 잘 안 들어줘. 그럼 LG를 살 수가 있어. 아이씨, 빡치네. LG나 인수할까?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얘들아. 근데 이 무한대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180조 따위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산이 무한대잖아. 근데 빌 게이츠가 180조를 갖고 있대.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어이구 180조 있어? 막 해가지고 이 무한대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 니네 남자애들 축구 좋아하니까 그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구단주인가? 알 거 아니야. 아직 그 사람 맞아? 만수리 형님 맞아? 그건 맨시티. 아 맨시티야? 아무튼 그 사람이 그랬잖아. 졸라 멋있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도시를 막 바꾸잖아 이렇게. 알지 얘들아 막 뭘 지어 도시에 막 경기장 짓고 막 해서 되게 낙후된 도시가 막 거의 최첨단으로 막 바뀐단 말이야. 아무튼 내가 그 다큐를 좀 본 적이 있거든. 근데 뭐 어마어마하더만 그 집안에 한 1000조 있다며. 야 봐봐 1000조 가진 사람이 180조 가진 사람 보면 컴퓨터 파는 애들아 그냥 방문 팔이 업자밖에 안 돼. 빌 게이츠를 보면 만수르가 보면 뭐 이건희 회장은 폰팔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핸드폰 팔아서 뭐 한 10조 벌었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그치 않아? 왜냐면 1000조인데 10조면 재산이 100분의 1인데 너희가 얘들아 100만 원 가지는데 10,000원 가진 애가 깝치고 있으면 애들 어때? 웃기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이 비율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하지만 얘들아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 1000조 역시 얘들아 어떻다라고 보는 거야. 정말 족밥도 아니야. 발톱에 때 색인의 분자 안에 핵 안에 그 쿼크 알지? 쿼크 정도? 쿼크 안에 그 뭐 있지? 무슨 물리 안 배웠냐? 그 무슨 뮤온 막 이런 거 막 뮤온이랑 개좀만한 거 막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 급도 안 될 정도로 무한대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너희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봐봐 무한대에서 1000조를 빼잖아. 그냥 뭐야? 그냥 무한대. 마치 니네 바닷가 가서 물을 한 컵 떠왔어. 전 세계 가뭄이 와? 그냥 족도 없지. 이해돼 얘들아? 바닷가 가서 너희가 물을 하나 부었어. 전 세계가 얘들아 물에 잠겨? 그냥 족도 없지. 이해돼 얘들아? 그런 개념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주면 된다 이 소리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잘 봐봐. 여기 조금 지워놓고 이 무한대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그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야.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무한 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계속 나열하다 보면 얘들아 무한 번째 항 이렇게 기호로 써주면 되겠네. 다시 얘들아 여기다 써줄게. A의 무한대라 라고 써주게 되면 이거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무한 번째 항이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를 탐구하는 단원이 극한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기호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근데 이렇게 얘들아 쓰는 게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겠는데 거의 뭐 99.9% 이 표현을 교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출제되는 문제는 쓰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얘들아 조금 더 이게 좀 정석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자, LIM은 리미트의 약자가 되는 거야. 리미트, 극한, 리미트. n이 화살표를 보내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졸라 커질 때 도대체 AN이 어떻게 되는가? 얘랑 직관적으로 너희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기호를 쓰지 않고 우리는 요만큼의 기호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자, 극한값 n이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졸라 커질 때 AN이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됐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한대가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무한대로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커져도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니거든. 계속 커지고 있는 거는 끝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인피니트가 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너희가 의미상으로 이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수열에 따라서 지금 같은 수열은 어때? 좀 전에 내가 얘든 수열 봐봐. 한없이 계속 커지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라고 너희가 야 니네 무 한번 해봤어? 우리가 인생에 유한한데 무 한번 해볼 순 없잖아.
하지만 너희는 직관적으로 얘는 한없이 커지겠네 이렇게 느끼는 걸 너희의 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커질 것 같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찾는 거야. 왜 커지죠? 나중에 3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알겠니 얘들아? 수학을 할 대가리가 된다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한없이 커지겠군요. 계속 커지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리미트 a는 한없이 커집니다를 멋있는 말로 이렇게 써주는 거. 니네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하면 유치원에서 내가 공항제일 유치원 자연수 많이 쓰기 대회 우승을 했거든. 6살 때. 공항제일 유치원에서 그 공항 거기 방화동에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종이를 되게 많게 쫙 주고 종이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1부터 쓰는 거야.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아침에 시작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썼대. 난 기억이 잘 안 나. 그때부터 미친놈이한테 승부욕에 개쩔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쓰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어떤 한 새끼가 썼거든. 난 그 새끼를 이겨야 되거든. 쓰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많이 쓰는 애가 이기는 거야. 근데 걔는 이제 나는 1부터 썼는데 걔는 이렇게 띄엄띄엄 쓴 거야. 1, 2, 3, 110, 뭐 120부터. 이 새끼 졸라 빨리 쓰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건 기억이 나. 내가 진짜 열심히 쓰는데 얘가 너무 빨리 써. 옆에 있는 애가. 근데 이제 막 1, 2, 3, 30, 40, 50, 100 이렇게 쓴 거야 걔가. 그래서 아무튼 내가 우승을 했어. 걔는 막 울고 막. 내가 이겼어 얘들아. 내가 공항제일 유치원 빨강반의 자존심을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빨강반이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면 되고, 내가 이제 다양하게 얘들아 수열의 예시를 들면서 너희가 이 수열은 이렇게 되네. 또 이 수열은 저렇게 되기도 하네.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일단은 너희가 이 수열을 하나 살릴 거니까 이거 다시 한 번만 써줄게. 내가 조금 전에 얘들아 a, n을 2n-1로 잡았을 때 얘는 한없이 커지는 수열을 내가 하나 얘를 든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자고.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제 써주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한없이 커지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하겠지. 괜찮아. 자, 또 다른 수열을 얘를 한번 들어볼게. 또 다른 an이 있는데 마이너스 n의 제곱이야. 이 제곱이야. 마이너스 n의 제곱. 자,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아? 엄청나게 작아지겠지, 그치?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엄청나게 그냥 큰 수라고 하기 편의상 커져가는 상태겠지만 졸라 큰 수를 무한대라고 한다며, 끝없이 큰 수를. 그럼 거기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졸라 작은 수가 돼버리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쓰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끝없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는 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왼쪽에 있는 얘는 목적지가 있어 없어? 목적지가 없지. 한없이 커져만 가는 거 맞아? 계속 커져 가는 거야. 목적지가 없어. 얘는 목적지가 없어. 계속 끝없이 작아가는 거야, 얘들아. 어떤 특정한 수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작아져 간단 말이야. 자, 또 한 가지 얘들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AN을 우리 등비수열 배웠던 거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AN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해볼까? 초항이 몇이니?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 그럼 나중에 1이야? 1이 돼? 나중에 마이너스 1이 돼? 이것도 얘들아 역시나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거야. 니네 1 또는 마이너스 1이 이런 말은 틀린 거야. 가까이 가지 않아 얘들아.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거야. 이 말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목적시 없이 방황하는 이러한 상태, 이게 커지는 것도 아니야, 그치?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1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이너스 1도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를 우리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진동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동 이렇게 써. 진짜 용어야. 진동. 이건 공식 용어야.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진동이든 공통점은 있어. 목적지가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더라. 목적지가 없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합쳐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얘들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발산. 이 수열은 발산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진동으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 이해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발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들아 말 그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목적지가 없는 걸 발산이라고 했으면 목적지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목적지가 있는 거. 목적지가 있는 수열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자 얘들아 A, N이 그냥 3이야 3. 3, 3, 3, 3, 3, 3 이런 수열이야. 그러니까 원소 나열을 뭐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뭐 이렇게 공차가 0이거나 혹은 공비가 1인 수열로 볼 수도 있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거의 극한값은 그냥 몇이야? 무한번째항이 몇이겠니? 3 아니겠니? 이건 목적지가 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 n은 3. 이거 목적지가 있네. 발산은 아니야. 목적지가 없는 걸 발산이라고 하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제 그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요게 조금 너희한테 좀 힘들 수도 있어. a, n이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계산을 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가다 보면 뭐 100분의 1도 나올 거고 또 가다가 보면 얘들아 엄청나게 큰 거 분의 1도 나올 거고 이런 수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이게 100분의 1, 100조분의 1, 100경분의 1 가겠지. n이 계속 커지니까. 자 우리가 내일 내일이 휴일. 내일 하루 쉬자.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일주일 쉬자. 라고 박창규가 선언할 확률이 100조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조분의 1은 0은 아니야. 분명히 0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몇이니까 거의 0인데 0은 아닌데 거의 졸라게 몇이야? 0. 얘들아 봐봐. 이 AN이 0이라는 숫자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니? 거의 몇이 되겠구나. 0, 뭐 천경분의 1 막 이런 것들. 알겠니 얘들아? 나 저번 주에도 로또 샀어 얘들아. 족도 얘들아. 족도 한 개 맞았나? 기억이 안 나네. QR코드 이렇게 입력하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겹치는 숫자가 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나 떴나?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또 이제 다시 눈으로 확인해봐. 컴퓨터를 실수하지 않았더라고. 하나 맞았어요. 하나. 5개 샀는데. 그래서 뭐 그러기도 한데 로또 맞을 확률이 거의 몇인 거야? 0인 거잖아. 그치?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은 813만 분의 1이야. 813만 분의 1이랑 100조 분의 1이랑 누가 더 작아? 100조 분의 1이 개작지. 만약에 로또가 100조 분의 1이면 안 사. 알겠냐 얘들아? 813만 분의 1이니까 사는 거지. 사기라도. 자, 너희가 리미트 가방 싸지 말고 들어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귀신같이 씹땡탱이들 몇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0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아. 0을. 맞아. 목적지가 있네. 물론 요 미묘한 차이까지 너희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는 진짜 3이 된 거지. 목적지가 3인데 3이 된 거지. 얘는 0이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아무튼 목적지가 있지. 목적지가 있는 걸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들을 얘들아 얘를 우리가 수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수렴. 요 말 이해돼? 정리하면 오른쪽에 정리해줄게. 오른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 n은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얘들아. 두 가지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발산을 하거든.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발산은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뭐가 있다는 거야? 진동 발산이 있다는 거고, 수렴을 한다는 거는 얘들아 뭐 어떤 상수 알파로 간다는 거, 어떤 알파가 상수야. 그래서 알파가 되는 것도 있고 알파를 향해 가는 것도 있는 거야. 요거의 디테일한 차이는 뭐 함수의 극한에서 보긴 할 거지만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한 화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요 한 화면에.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고, 너희가 좀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만 얘가 얘들아 몇으로 갈 것 같아?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강요할 순 없어. 선생님 저 100조분의 1은 0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n값이 커지게 되면 몇에 가까이 간다는 건데, 분수함수에서 그 점근사랑 똑같잖아. 0에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돼. 알겠니?